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상훈의 국내 정세 분석 또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트럼프의 신안보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북한 내용은 아예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이미 접수가 끝난 건지 모르겠습니다. 핵심은 중국 해체에 올인하겠다. 뭐 그거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정권, 오바마 정권의 마약 단속 책임자를 뇌물죄로 체포했습니다. 마약 카르텔로부터 1200만 달러를 받은 걸로 지금 나오는데,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다 잡아들이는 거죠. 자, 미국의 법무부가요, 사망자 26만 명이 투표를 등록돼가지고 투표를 했다고 지금 밝혔어요. 지금 이제 관련자들 전부 다 이제 체포 작전에 들어갔고요. 아마 민주당 이쪽 애들 싸그리 씨가 마를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수개표 추진하겠다, 우편 투표를 폐지하겠다 선언했는데, 이재명이가 부정선거 없었다고 했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재명이하고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나오는 철창 매치가 조만간에 성사가 될 것 같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지 뭐 이재명이가 이길지 꼭 뭐 붙어봐야 아는 건 아니겠죠. 뭐 이재명이가 골로 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선관위가요, 해킹으로 정당 내 선거에서 후보자 바꾸치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관위 이 서버가 너무 취약해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항상 뭐 대선 주자를 뽑든 혹은 뭐 서울시장 후보를 뽑든 뭐 당내에 당 대표 후보를 뽑든 간에 선관위한테 이 지금 이 투표를 선거를 맡깁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해킹을 해가지고 이 후보자를 바꿔치기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상한 애들이 국회의원 나오고 하는 것 자체가 다 그런 공작 짬짬이가 있었다 보는 게 맞을 거고요.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국제민주주의연합 회의에서 화상으로 미리 영상을 녹화해 가지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탄압당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가 탄압당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종교 자유가 탄압되고 있고, 뭐 이런 것들 쭉 이재명이 얼마나 악랄하게 이 법치를 파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국말로 하고 밑에 자막을 달아 가지고 미국 회의에 보냈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듣고 깜짝 놀랐고, 그리고 이제 미 정보 당국에서는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과 김민수 중심으로 뭉치고 자유대학을 신진 정치 세력으로 집중 육성하라고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뭐 물론 진 커민스라는 그 언론인이 이렇게 뭐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한 걸로 나오지만은 뭐 형식은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그 분이 그냥 일반 언론인은 아닌 것 같고 그 미 정보 당국하고 연결돼 있는 막 그런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가 나왔다는 건 국민의힘 장동혁, 김민수 이 두 사람이 대한민국을 살릴 거다. 이 둘 중심으로 뭉치고 자유대학을 신진 정치 세력으로 집중 육성하라. 이런 메시지가 나왔다는 건 이제 이게 판을 엎어버리고 새로운 정치판을 짜려고 이제 들어오겠다는 뭐 그런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 2, 3, 4, 5, 6 7이 지금 이 쭉 나온 거를 보면은 이게 전혀 별개처럼 보이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제 미국이 베네수엘라 거의 정리 다 됐고 하니까는 이제 한국 이제 정리하러 들어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김대중 신군부에서 20억 원 뇌물을 받았습니다. 이제 광주 어떡합니까? 김대중 선상님 했는데, 뭐 광주 5.18 때 뭐 신군부가 와가지고 뭐 광주 사람 뭐 죽이려고 씨를 말려고 왔다 뭐 그런 이야기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군부한테서 김대중 선상님이 20억을 받았어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우짜스까이. 자, 오늘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해주시고요.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기나긴 뭐 터널을 좀 빠져나오셨는데요. 조금만 버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갈게요. 저희는 2018년도부터 반전 국제 토크 콘서트, 국제 세미나 뭐 이런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중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는지를
국민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을 통해 가지고 북한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건국했는지,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 성경 말씀 찬송가, 그리고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대한민국의 역사, 그리고 북한의 저녁의 날씨, 서울 소식 뭐 이런 것들 집어넣어 가지고 매주 화요일, 금요일 밤 11시에 대북 방송을 해외에서 단파 라디오로 쏘고 있습니다. 지나간 방송은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방송하니까 조총련 쪽에서 많이 본다 하더라고. 그리고 만주 동포들, 조선족 그 동포들이 또 많이 본다고 합니다. 예. 대북 방송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 12월 11일 목요일 11시입니다. 인천 자유공원 내 메가더 장군 동상 앞에서요. 크리스마스의 기적 장진호 전투 제75주년 기념식이 있습니다. 장진호 전투하고 흥남철수 작전을 통해 가지고 북한 지역의 주민들 10만 명을 구출을 해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남한에 이제 교회들이 쭉 생기기 시작하고, 남한에 이제 그 일제시대 때 그 기술자들이 남한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한국이 일본하고 또 교류가 생기고 하면서, 나중에 이런 것들이 미국의 교회하고 연결되고 일본하고 연결되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산업화 근현대화하는 그런 뭐 밑받침 동력이 되는데요. 이때 그 미군들이 거의 한 4,500여 명 정도가 얼어 죽었습니다. 장진호 전투에서 압록강까지 올라갔다가 중공군이 밀고 내려오면서 그 포위돼 가지고 뭐 하여튼 많이 얼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2020년 그때 뭐 코로나 때인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매년 이 행사를 하는데요. 2020년에 저희가 이 행사를 할 때, 그때 뭐 코로나니 뭐냐 단속해가지고 막 이 행사 못하게 막 막았어요. 그래도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행사했던 영상은요, 이 문재인 정권에서 유튜브에다 이야기해가지고 행사 영상을 삭제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섭다는 거죠. 그러니까 6.25 전쟁이 잊혀진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사람들도 그때 너무 많이 얼어 죽고 고생해가지고 야 진절머리가 난다, 생각하기 싫다 했는데, 우리가 그거는 잊혀진 전쟁이 아니고 잊혀진 승리다. 우리가 이겼는데, 아니 그 장진호 전투에서 철수해가지고 10만 명이 남한으로 내려오면 와가지고 여기서 미국의 교회하고 손잡고 우리가 또 일본하고 손잡고 해가지고 그 공업화 현대화 근현대화를 하고 하면서 지금 체제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지 않았냐. 북한 망했고 중국 망했고 이제 소련 망했고 중국 거의 다 죽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긴 승리의 전쟁이다, 잊혀진 승리다, 이런 그 행사를 했는데, 이 우리가 했던 행사 내용을 그때 동시 통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상원 하원 뭐 거기 싸그리 다 봤다 하더라고. 상원 하원 뭐 CIA 국무부 다 보고, 그때부터 미국에서 이 장진호 전투하면은 잊혀진 승리이다 하고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미국의 정가를 움직인 거죠. 그리고 매년 이거 행사를 하고 있고, 2020년에 이 행사를 하고 딱 나니까는 갑자기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추미애하고 싸우고 뭐 조국이하고 싸우고 하더만은 민주당이 갑자기 확 무너지는 그런 영적인 그 기로가 확 바뀌는 그런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자유공원에서 했던 거는, 이건 제2의 인천 상륙 작전이다. 그때는 이미 95%가 넘어갔었거든. 그래서 이건 제2의 인천 상륙 작전을 하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한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막 그런 걸 했는데, 그 이후로 확 그냥 꺾여버렸어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이 행사를 하면은 이재명 정권이 확 무너지면서,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한국을 일단은 국민의힘 장동혁, 김민수 중심으로 하고 자유대학을 뭐 중심으로 묶어가지고 한국의 판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뭐 이런 거하고 맞물리면은 판이 폭발적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2월 11일 목요일 11시 인천 자유공원 내 메가더 장군 동상 앞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다 나와 주십시오. 뭐 한 몇천 명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 인천역에서 하차하시고요. 뭐 거기서 마을버스를 타시든지 택시를 타시든지 하면은
뭐 돈 얼마 안 나옵니다. 뭐 한 뭐 2, 3천 원, 뭐 기본 요금 조금 더 나오니까 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들어갈게요.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7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반중 운동도 하고 대북 방송도 하고 저런 장진호 전투 저런 기념 사업도 하고 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작은 금액이라도 저희는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백악관에 그 새 국가 안보 전략이 공개됐습니다. 한국 국방비 정액하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북한은 한 차례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1기 때는 17번이나 언급이 됐는데 지금 여기서 나온 이야기는 미국이 세계 질서 떠받치는 시대는 끝났다. 그 전 세계 동맹들이요, 무임승차하지 마라, 죽여버리겠다, 뭐 그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중국 깨는 게 올인하겠다, 중국 깨는데 올인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뭐 이미 접수가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저 뭐 쟤들은 뭐 석유도 안 나오는데 뭐 돈도 없고 뭐 그런데 베네수엘라 마두로는 뭐 석유를 팔아가 돈이나 있지만은 뭐 김정은이는 돈도 없겠죠. 거지 새끼인데 저거 구워 삶는 건 아마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통일이 거의 다 와가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오바마 바이든 정권에서 마약 단속국 재정 운영국 부국장을 역임한 폴 캄포가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로부터 약 1200만 달러, 약 158억 원을 받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 연루자들에 대한 체포가 시작이 됐고요. 이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폴캄포 이 사람이 멕시코 마약 카르텔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베네수엘라의 태양의 카르텔들이 돈을 준 거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받아가 지 혼자 먹지 않았을 거고 그 오바마 바이든 뭐 이쪽에 뭐 민주당 사람들하고 같이 나눠 먹었을 건데 상납을 했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 돈 따라서 쭉 가기 시작하면 민주당 오바마 바이든 뭐 민주당 사람들 줄줄이 체포된다. 미국의 딥스테이트들이 이제 줄줄이 체포되니까 이제 여기는 거의 뭐 끝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법무부가 사망자 26만 명이 투표를 했다, 폭로를 했습니다. 선거인 명부 수사가 본격화되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뭐 나오는 이야기는 베네수엘라에서 그 부정선거 투개표기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한 애들이 뭐 투항을 했다, 항복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 자료를 싸그리다 뭐 CIA, FBI 넘겼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좀 저희가 확인은 안 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뭐 여기저기서 좀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추적을 해가지고 이미 모든 자료를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사가 이제 체포조가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트루스 소셜에 썼는데 저는 우편 투표를 없애는 운동을 이끌 것입니다. 또한 매우 부정확하고 매우 비싸고 심각하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투표 기계도 없애려고 합니다. 이 기계는 정확하고 정교한 워터마크 용지보다 10배 더 비쌉니다. 워터마크 용지는 더 빠르고 선거가 끝날 무렵 누가 이겼고 누가 졌는지에 대한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계에서 우편 투표를 사용하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다른 모든 국가는 대규모 유권자 사기 사건 때문에 우편 투표를 포기했습니다. 민주당이 전례 없는 수준의 부정 행위를 저지르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할 이 노력을 우리는 2026년 중간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시작할 것입니다. 각 주는 단지 연방정부의 개표 및 직계 대행자일 뿐임을 기억하십시오. 각 주는 미국 대통령이 대표하는 연방정부가 시키는 대로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됩니다. 이 뭐 한마디로 부정선거 하면 죽여버리겠다 뭐 그런 이야기고 투개표기 그 전자개표기 없애겠다, 우편 투표 안 하겠다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장동영 대표가 보수정당 국제회의 IDU 인터내셔널 데모크라시 유니온 그 회의에 참석한 건 아니고 영상을 촬영을 해가지고 밑에 자막을 입혀가지고 미국에 보내가지고 그 회의에서 이게 틀었습니다. 뭐 잘했습니다. 뭐 몸이 못 가면은 그거라도 해가지고 튼 거는 상당히 잘했습니다. 뭐 더 좋았던 거는 뭐 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고 한국의 국민의힘하고 미국의 공화당하고 업무 교류 협약도 맺고 뭐 그런 걸 했으면 제일 좋은데
뭐 지금 한국 사정이 좀 시급하니까는 뭐 가지는 못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영상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IDU 결의안이 나왔어요. 이 국민의힘이 진정한 한국의 진정한 보수 정당이다 하고 도장을 꽉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의 자유가 탄압되고 있다, 언론의 자유가 탄압되고 있다, 사법이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뭐 장동혁 대표가 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매우 심각한 민주주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어떠한 부당한 시도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2일에서 4일 동안 미국의 워싱턴 DC에서 열린 2025 IDU 포럼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IDU는 미국 공화당, 영국 보수당, 독일 기민당, 캐나다 보수당 등이 회원국으로 활동 중이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1992년부터 IDU 정회원으로 활동하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과 법치라는 핵심 가치를 굳건히 지켜왔다며 탄탄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인류 보편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반자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며 한반도 평화는 물론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일방적 횡포가 반복되고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되는 정책들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IDU 회원 정당들에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보수정당의 굳건한 존재를 위해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강력한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고소했다. 자, IDU는 5일날 집행위원회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원칙과 법치주의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장은 스티븐 하퍼 전 캐나다 총리가 맡고 있다. 결의안에서는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보수정당임을 확인하고 대한민국 보수정당들의 활동을 약화시키는 인위적 시도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것과 일방적 정치 세력에 의한 대한민국 사법 제도의 변화가 일방적 지배로 이어져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위협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대한민국의 종교의 자유의 상을 계속 주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올해 포럼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후 워싱턴 DC에서 처음 개최된 행사로 미국 공화당 데이브 맥코빅 상원의원, 브라이언 잭, 돈 베어컨 의원 등 미 정계 주요 인사와 스콧 모리슨 전 호주 총리, 엘벡 도르지 전 몽골 대통령 등 전현직 고위급 인사들이 다수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IDU와 공조를 강화하고 국제 보수 정당과의 연대를 확대해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 거리로 나온 반중 청년들에가 BBC에서 한 달 전에 이 학생들이 하는 거를 이게 촬영을 했는데 이게 120만 조회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청년단체 자유대학의 반중 시위가 심중 논란의 중심에 있다 하고, 또 일본에서도 이런 학생들의 이런 영상을 촬영해 가지고 올렸는데 그게 100만 클릭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 커밍스라고 한국계 미국의 언론인인데 이분이 이렇게 평론은 한국을 구할 두 명의 정치인, 그 김민수하고 장동혁과 한 개의 단체 해가지고 자유대학을 꼭 집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두 명의 정치인 장동혁하고 김민수 중심으로 뭉치되 한 개의 단체, 이 자유대학은 어떠한 정치적인 이런 이권 관계 이런 것도 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행사를 양심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자유대학을 한국의 차세대 정치 리더로서 키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제가 이번에 지방선거 있죠. 지방선거에다가 이 자유대학의 청년들을 전부 다 공천을 줘가지고 시군구 의원으로 다 꽂으면은 이 친구들이 10년 후가 되면은 국회의원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그 이상한 그 잡탕들 다 솎아내고 지금 이 학생들을 키워라,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움직이는 게 자유대학 청년들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르긴 몰라도 이 자유대학, 미국 쪽에서 자유대학 이쪽을 키우면서
예를 들어 국민의힘을 반토막을 내 가지고 거기서 친미 세력들하고 친미적인 국회의원들하고 이 자유대학하고 묶어 가지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거나 뭐 그런 정치 공작이 아마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 지금 계속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게 브레이드 브레이트 바트라는 이 언론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친트럼프 언론인데 한국 규제 당국이 반미를 기술 단속으로 이 한미 무역 합의를 깨려고 한다. 2천억 불 안 주려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했습니다. 이 주병기 공정관리위원회 이 위원장이 7월 달에 오마이뉴스에 쓴 기고문인데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미국 사회의 병폐를 가리려는 꼼수다. 뭐 그러고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욕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공정거래위원장에 앉혔다. 이거는 이재명이가 반미 세력을 앉혀가지고 2천억 달러 안 주려고 저기 깨려고 하는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2천억 달러 떼먹는다고 이 자식이 야 안 되겠다. 우리 트럼프 욕했어. 야 얘들아 연장청계로 들어가자. 이재명이 잡고 들어가자.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런 조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저희가 한 가지 말씀드린 게 쿠팡을 영업 정지를 시켜가지고 지금 뭐 1조 원에 달하는 뭐 과징금을 때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국민 절반 해킹 피해를 받은 SKT는 과징금이 1348억 원인데 쿠팡은 1조를 때린다. 이거는 이제 반미 친미 쿠팡이 미국 기업이고 대표가 미국인이니까는 이제 반미하는 애들이 이렇게 미국 밉다고 뭐 1조 때린다 이건데 알리페이가 4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넘긴 카카오 페이한테는 과징금이 59억 원이 있습니다. 4천만 명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그 개인정보가 담긴 카카오 페이의 정보를 알리페이 중국한테 넘긴 거기에는 과징금이 59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쿠팡이 뭐 3천 몇백만 명 정보가 넘어갔다고 하는데 1조 때린다.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랬는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칼 들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교가 민주당에도 후원금을 줬는데 특검이 통일교만 건드린다. 뭐 이런 이야기 저희가 했죠. 그래서 통일교는 미국의 트럼프하고도 관계가 깊은데 얘들 조만간에 칼 들고 들어올 것 같은데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아니다 다를까 지금 뭐 쭉 들어오고 있습니다. 통일교는 미국 트럼프 쪽하고 공화당 쪽하고 상당히 깊기 때문에 가만히 안 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는요. 여기 02784-2174-2174로 여러분 전화를 하셔가지고 문재인이가 그 김정은한테 국가 기밀에 담긴 USB를 넘긴 거에 대해 가지고 이거를 경찰에다가 이적죄 간첩죄로 고발을 하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이 반국가 세력이다. 이 민주당이 내란 세력이다. 민주당이 북한 간첩 정당이다. 이런 정치적 퍼포먼스를 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 지금 뭐 진커민스라는 그런 한국계 언론인을 통해 가지고 장동혁 주변으로 모여라 이게 하는 거는 지금 판 갈아엎겠다는 건데 야 이대로 가다가는 지금 한국을 뺏기겠다 뭐 이런 기사들이 미국의 언론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고 빨리 그 갈아엎자 뭐 이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정치 투쟁을 해야 됩니다. 이 대통령이고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 투쟁을 해야 되니까 문재인이가 국가 기밀에 담긴 USB를 북한에 넘긴 거에 대해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경찰에 고발장을 이적죄든 간첩죄든 고발장 넣고 보십시오. 국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민주당이 북한 간첩 정당이고 내란 정당입니다. 그런데 이 저를 이렇게 내란으로 고발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정치 투쟁을 해야 되는데 정치 투쟁을 전혀 하지 않고 지금 법률 투쟁만 하고 있습니다. 법률 투쟁.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아직도 검찰총장이고 검사고 내가 법률에 대해서 잘 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법률 투쟁을 하는데 법률 투쟁을 하면 의미가 없는 게요. 뭐 다른 거로 또 별건으로 엮어가지고 고발하고 별건으로 엮어 고발하고 끊임없이 끌고 다니면 법정에 계속 끌려다니다가 1년, 2년, 3년, 4년 시간 다 갑니다.
그러니까 정치 투쟁하고 법률 투쟁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이분이 정치 투쟁은 전혀 안 하신다. 저희가 그 윤석열 대통령 그 측근 쪽에다가 정치 투쟁을 해야 된다고 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은 이게 이제 문재인이 쪽하고 같은 그룹이구나, 같은 멤버구나, 뭐 그렇게 분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앞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정치 투쟁 안 하면은 나중에 이 복귀하기 힘들어진다 뭐 그런 이야기 했는데 미국이 급하니까는 지금 이제 장동영 앞세우고 김민수 앞세우고 자유대학 앞세워 가지고 한국의 정치판을 완전히 갈아엎는 뭐 그런 공작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엄청나게 빨라지면 엄청나게 뭐 속된 말로 뭐 이재명을 갖다가 그냥 뭐 저기 대북 송금 위반으로 그냥 바로 금융제재 때려버릴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혹은 저기 누굽니까 자유대학의 그 우리 청년들한테 야 미국이 밀어주니까 문재인이를 갖다가 고발장을 문재인이가 국가기밀이 담긴 그 USB를 그 북한에 넘긴 이 사건을 간첩죄로 해가지고 이 법률적으로 그냥 저기 경찰에 고발장을 좀 쓰십시오. 자유대학에 아시는 분들 있으면은 자유대학의 수뇌부들한테 문재인이를 이 자유민주주의 재단에 제물로 바쳐라.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유대학이 문재인을 잡아버리면 자유대학에 있는 청년들이 완전히 대통령급이 되는 거죠. 대통령도 못하고 장동혁 대표도 못하는데 자유대학의 대학생들이 문재인을 잡아가지고 깜빵에 쳐넣어버리면 어찌 됩니까? 그러면은 이 진짜 장동혁이나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 둘 다 옷 벗어야 되는 거야. 대학생만도 못하는 것 같으면 옷 벗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자유대학 학생들한테 저희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장동혁 대표도 이 끝까지 문재인이를 끝까지 이 청소를 하지 않으면요. 미국에서 아마도 색안경을 끼고 볼 겁니다. 지금 미국이 엄청 급한 게 원전을 300개를 건설해야 됩니다. AI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한국이 안 도와주면 답이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지금 뭐 합니까? 지금 뭐 탈원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식 이거 빨리 끝 안 내면은 큰일 나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중간에 이제 광고하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상업 광고는 아니고 김용식 박사님이 한약학 박사님이신데 제가 또 쓰러지지 말라고 디크린 에너지를 또 이걸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뭐 1.8리터짜리 뭐 2병도 팔고 뭐 1병도 팔고 한다고 하니까 전화를 해보시면 좋고요. 055-632-2358번입니다. 어쨌든 간에 제 건강을 챙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만성피로 기진맥진 하신 분들 요거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재구매가 그렇게 많다고 하네요. 재구매가 드셔보신 분들이 좋다고 재구매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디크린 에너지 26가지 천연 물질인데요. 뭐 한약재죠. 요걸로 이렇게 증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투명하게. 제가 제가 올해 초에 춥고 배고프고 돈 없고 뭐 감기 몸살에 과로해가 나 진짜 죽다 살았는데 그때는 뭐 닌겔 맞을 돈도 없고 해가지고 진짜 골로 가겠더라고. 근데 그때 이거를 보내주시고 뭐 수시로 보내주셔가지고 수시로 이거 먹고 제가 힘을 냈습니다. 이거를 먹으면 몸이 이제 따뜻해지고 나른해지고 하면서 완전히 깊은 잠을 자요. 한 뭐 열 몇 시간 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몇 시간 안 지났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입술 안에 혓바닥이 다 터지고 뭐 혓바늘 돈다 하죠. 그런 때도 이거를 먹으면 자고 나면은 이게 혓바늘 도는 게 없어져요.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성 피로가 이제 없어지고 제가 옛날에는 뭐 만성 피로 때문에 1km도 못 걸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2km, 3km 걸어도 힘든 줄 모르고 있고 밖에 나갔다 오면은 1시간, 2시간씩 침대에 누워 무조건 일단 피곤해가지고. 그런데 이거 먹고 나니까는 이제 뭐 힘이 넘쳐가지고 몇 시간씩 앉아 있어도 자그마한데 문제가 없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이거 좋습니다. 우리 진이 빠지신 우리 중장년층 어르신들 이거 드셔야 됩니다. 이제 통일 다 왔어요. 통일 다 왔고요. 그리고 이 맑은 오향은 이게 약간 계피향인데 5가지 성분을 넣은 거라고 합니다. 요게 11만 원인데 5병에 11만 원인데 글로벌 디펜스 뉴스의 팬분들한테는 특별히 요거를 서비스로 준다고 합니다.
뭐 한 병, 두 병 살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물어보십시오. 뭐 두 병 더 파신다고 하니까 뭐 아무튼 좋습니다. 여러분 이거 드시고 힘내십시오. 요거는 상업 광고가 아니고 제가 감사해 가지고 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김대중 총재가요 대선 자금을 20억을 받았습니다. 이게 1995년도 기사인데요. 김대중 총재는 20억 원이 조건이 없는 위로의 명목이었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뭐 임채정 국민회의 의원이 모 비서관이 순전히 인사했듯이라면서 20억 원을 갖고 와서 받은 바 있다. 20억이면 지금으로 하면 200억이 넘겠죠. 한 2천억 되나? 그때 20억이면 지금으로 하면 2천억, 200억 이상 뭐 한 1000억 정도, 1000억, 2000억 되겠구나. 엄청난 돈입니다. 엄청난 돈. 그리고 이제 김대중 총재는 거듭 20억 원 외에는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뭐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이 김영삼 후보에게 수천억 원을 제공했다는 유력한 정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김영삼 노 전 대통령이 김영삼 후보에게 수천억을 제공했다. 근데 나한테는 왜 20억밖에 안 줘? 나 20억 받았으니까 나는 착한 뇌물이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조건 없이 순전히 말하자면 대통령께서 우정으로 선거로 수고하시니까 이런 뜻으로 보냅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래야 되는데 단순히 노태우 한 사람만 나쁜 사람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정치 자금하고 연계도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뭐 이렇게 생각. 뭐 김대중 총재는 또 김 대통령에게 거액의 비자금이 갔다는 것을 공개한 것은 공익 차원에서 한 것이지 법적 고발 성격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이 김영삼한테는 수천억 줬고 나한테는 20억밖에 안 줬어. 그 나는 착한 뇌물이야. 뭐 그 이야기인데 아니 우리 전라도 그 5.18 광주 분들 이거 어쩝니까? 김대중 선상님이 신군부한테 돈 받았는데 어떻게 이거 어떻게 파묘해야 됩니까? 파묘해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요거 가지고 우리 전라도 분들한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신군부한테 20억을 받았는데 야 신군부가 광주 뭐 5.18 이렇게 해가지고 광주 사람들 다 죽이러 왔다고 한 거 아니냐?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냐? 광주 5.18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 신군부한테 20억을 받았다 김대중 선생님이.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 어떻게 파묘를 해야 돼? 하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런 거 물어보면은 이제 양심이 쭉쭉쭉 찔리고 이 왜곡된 역사가 이제 다 밝혀질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옛날 역사를 지금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는 뭐 지금 뭐 5.18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다 돈 먹었다고. 옛날에 다 신군부한테 돈 받고 했는데 그 무슨 뭐 민주화 운동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신군부가 국민들을 광주 시민을 다 죽이려고 했다. 그러는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를 퍼뜨립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중국과 북한에 의한 정치 공작들이 하나 두 개씩 다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니까 뭐 다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2023년 10월달 기사입니다. KBS 기사고요. 국정원이 선관위 시스템 해킹 취약하다. 개표 결과도 조작 가능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리고 지금 국정원 선관위 내부 시스템 해킹에 취약, 외부에서 선거인 명부 사전투표 여부 조작 가능. 그리고 선관위 날인 도용에 사전투표용지 무단 인쇄도 가능. 부재자 투표 위탁 선거에서도 보안점 취약 발견. 해커가 개표 결과값도 변경할 수 있어. 선관위 북한 소행 해킹 사고 사전 인지 못했다. 국정원이 가가지고 점검할 때까지 여기 북한 해킹 들어온 거 알고 있었어요? 하니까 저 처음 보는데요. 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 PC 북한 김숙희 조직의 해킹된 사례도 자 지금 이제 이 선관위 해킹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집중적으로 터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집중적으로 터지고 있고 트루스 소셜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23일 날 우리는 모든 에너지와 힘을 부정선거에 집중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72개국에서 부정선거를 수출했습니다. 마두로 정권은 태양의 카르텔로 2조 7천억 달러, 약 한 4천조 원 정도의 비자금을 가지고서 이 자금과 마약을 외교 행랑으로 전 세계 베네수엘라 대사관을 보내가지고 전 세계 72개국에서 좌파 정당을 만들고 정권을 잡도록 부정선거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이 미국의 오바마 바이든 때 뭐 CIA, FBI, 뭐 마약 단속국, 뭐 언론사, 뭐 유명 연예인들, 뭐 대학교 등등등 이런데 싸그리 다 뿌려져 가지고 매수가 됐고 전 세계에 다 뿌려졌다. 그리고 세르비아에 서버가 있어가지고 화웨이 서버가 있어가지고 미국에서 투개표를 하면은 그 서버 그 투개표 그 신호가 세르비아의 이 화웨이 서버로 들어갔다가 나오고, 근데 그거를 갖다가 선거 며칠을 앞두고 트럼프 팀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다 때려 부수고 애들 뭐 다 잡아 죽였는지 잡아왔는지 뭐 그랬다는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는 그 중남미에서는 부정선거의 핵심 멤버가 베네수엘라였고, 이 동아시아 이쪽은 이제 한국이었다. 아시아 쪽 그리고 아프리카 쪽은 한국의 중앙선관위 A웹이었고 뭐 남아공하고 연결돼 있다. 뭐 그런 말씀 쭉 저희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시 파텔이 이제 한국에 왔다 갔죠. FBI 국장이 한국에 왔다 갔는데 그 중국발 해커 5명을 잡았다. 이탈리아에서 체포했는데 얘들이 중국의 그 중국 공산당 안전부하고 연결돼 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 쭉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더욱더 수사 속도가 빠르게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쭉 했는데요. 이건 사실상 전쟁이라고 저희가 전쟁 선포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이버 전면전 개시 직전에 FBI 국장이 한국, 일본, 뭐 중국을 쭉 방문해가지고 동맹을 이제 점검하러 왔다. 동맹, 야 우리 편 줄 서, 야 너 이쪽 줄이야 저쪽 줄이야, 그거 점검하러 FBI 국장이 왔다 갔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한국에는 중국 공산당 사이버 조직을 해체하는 미국 작전에 동참하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전달됐을 것이다. 뭐 동시에 한국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음을 사전 통보한 성격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망이 좁혀오자 미국의 대대적인 부정선거 수사망이 좁혀지자 겁에 질린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사전투표 이틀간 내부망 외부망이 연결돼 있어서 해킹이 가능한 상태였다가 실토를 했습니다. 국정감사에 나와가지고 11월 1일 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21대 대선 결과를 보시면 김문수 후보가 당일 투표가 53%인데 사전투표가 26%입니다. 사전투표에서 인기가 없는데 갑자기 당일 투표에서 2배로 인기가 많아진 거고, 이재명이는 당일 투표가 38%인데 사전 투표가 63%입니다. 사전 투표에서 인기가 많았는데 갑자기 당일 투표에서 인기가 절반으로 줄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도 해킹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존 밀스 대령이 군에서 사이버 보안을 담당한 전문가로 미 국무부 부차관보로 가기 전에 2020년 미 대선 당시 한국의 경기도 분당의 모 사무실에서 미국의 도미니언 서버를 해킹해가지고 트럼프 표 6,400표가를 바이든 표로 둔갑시킨 그 사건에 대해 가지고 시간 및 IP를 공개를 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한국을 지금 수사 중이라는 거고, 이분이 존 밀스 대령이 국제 사이버 보안 담당 차관보로 공식 임명이 됐습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다른 모든 국가들의 국가안보 문제입니다. 우리는 국제선거 사기 카르텔을 다루고 있습니다. 쭉 다루고 있죠. 그리고 지금 한국에 지금 뭐가 들어왔냐? 뭡니까? 스타링크 우주 인터넷이 들어왔습니다. 우주 인터넷. 허술한 조사로 확 키운 과기부 스타링크 신속 승인 논란 해가지고, 과기부가 뭐 스타링크가 한국에 들어오면은 여기서 뭐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혹은 뭐 보안 뭐 등등 이런 거를 뭐 점검도 안 하고 그냥 허겁지겁 그냥 승인 내줬다는 거는 미국에서 야 죽고 잡냐 이 자식들아 하고 압력이 들어오니까 이제 겁이 질렸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현재 미국은 중국과 전쟁을 준비하고 있으면 중국이 한국의 인터넷망을 끊어버릴 것에 대비해서 한국의 이재명 정권을 압박해 가지고 스타링크를 신속히 밀어넣었습니다. 이제 북한과 중국의 스타링크를 통해 가지고 막대한 정보를 집어넣어 가지고 내부에서 폭동 유도 및 체제 전복,
작전을 이제 벌이는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 뭐 그래 보입니다. 그래 한반도 근해 어선 상선 뭐 이런 공작 선박들을 이용해 가지고 공해상에서 미 해군이 이제 상선을 띄워놓고 북한과 중국의 정보를 유입하고 이런 작전들이 앞으로 벌어질 거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미국의 안보 전략이 확 바뀌었고 중국을 때려잡는다 이제 뭐 이렇게 나왔고 북한은 아예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부정선거 지금 다 잡아들이고 있고 마약 카르텔도 다 잡아들이고 있는데 걔들이 어디하고 연결돼 있다? 한국하고 연결돼 있다. 한국하고 그래서 한국을 잡으러 온다. 그러니까 아마 선관위 그 직원들 임직원들 줄줄이 금융제재 때려버릴 겁니다. 아마 그 대통령실 뭐 직원들도 그 줄줄이 금융제재 때려버릴 것이고 뭐 그렇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미국에서 진 커민스라는 그 한국계 이 여성 그 뭡니까 저기 언론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장동혁하고 김민수 중심으로 뭉쳐라. 그리고 자유대학을 키워라. 뭐 이런 이제 뭐 내용은 길어요. 긴데 핵심은 딱 그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 자체가 이제 이거 이제 그 판 갈아엎구나. 그러니까 뭡니까? 야 이거 급커브 도니까 단디 잡아라. 부산말로 단디 잡아라. 똑띠 잡아라. 야 꽉 잡아.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을 어떻게 토막을 쳐가지고 자유대학하고 붙여가지고 뭐 새로운 정당을 만들지 뭐 예를 들면 가칭 한미동맹당 이런 거 만들면 되겠죠. 그 지금 이번에 한 40명 정도를 저기 잘라내고 한 40명 정도 잘라내고 이번에 뭐 사과한 사람이 40명이라면서요. 걔들 40인가 45명인가 그 잘라내고 당을 깨는 거야. 그래 깨고 자유대학 애들하고 붙여가지고 한미동맹당 뭐 만들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러면 걔들은 어디로 가냐? 잘려가지고 민주당 가겠죠. 그럼 민주당이 200석이 넘어갈까? 아니 뭐 이제 180, 한 220석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된다? 미국에서 이재명을 갖다가 대북제재 위반으로 금융제재 때려버리고 북한하고 연계된 테러 단체로 민주당을 지정해버리면 그 인터폴에다가 전부 다 수배령 때려버리면은 민주당 의원들 전부 다 뭐가 되겠습니까? 금융제재 때리고 체포령 인터폴에 체포령 떨어지고 그러면 경찰이 잡으러 가겠죠. 뭐 그래 되면은 뭐 속된 말로 장동혁 플러스 저기 자유대학 요 정당 하나 남고 나머지는 뭐다? 줄줄이 다 체포되는 거지. 그리고 정당이 200석 미만이 되면 이제 없어지는 거고 뭐 대선하고 저기 지방선거하고 저기 국회의원 선거하고 동시에 해야 되는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자, 우리 이제 역사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올컬러 사진첩을 판매합니다. 460페이지고요. 금액 16만 원입니다. 주문 문자 010-2130-9642번이고요. 입금하시고 주소 성명을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직원이 전화를 안 받으면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연락을 드립니다. 바빠서 연락을 전화를 못 받는 수가 있습니다. 자, 신한은행 예금지 월드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고요.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합니다. 이 책을 교보문고나 쿠팡에서 사시면 16만 2천 원인데요. 이 책을 저희한테 사주시면은 저희가 그 서울광장, 청계광장하고 한국프레스센터 그 사이에서 이 서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지금 사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희한테 사주시면 이 기금이 사진전에 들어가는데 쿠팡이나 교보문고에서 사면 40%가 그쪽에 수수료로 가버리고 남는 게 없다고. 그리고 이 책은 우리 저자이신 안재철 대표님이 미국에서 20년간 20억 넘게 들어가지고 사진을 5만 장을 수집해가지고 그거를 칼라화한 겁니다. 한국에 없는 사진이고 미국의 육해공 해병대를 박물관 돌면서 이제 사진을 사드렸어요. 그러니까 한글과 영어로 되어 있고 하니까는 이거 우리 자녀들한테 영어 공부시키기가 딱 좋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거의 다 끝나가니까요. 이 단디 잡으시고요. 갑자기 급커브 좌회전 우회전 막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꽉 잡으셔야 돼요. 그러고 저기 하여튼 중국하고 엮이신 분들은 싸그리 다 망한다고 보시면 되니까요. 하여튼 주식도 중국에 공장 있는 기업들, 중국하고 뭔가 거래가 있는 기업들은 다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쳐다도 보지 마시고 절대로 중국에 여행 가지 마시고요. 여행 갔다가 영원히 못 돌아오는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